마음이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결국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쭉 보면은 이제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나오죠. 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다른 말은 이제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의 욕구. 맨 위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쭉 나오고 밑에 또 이제 TA 이론을 보면요. 거기 CPMPA, ACFC 쭉 나오는데 자, 이게 같이 연관되어서 이해가 되면 참 좋아요. 연관되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존중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될 때. 그러면은 우리 내면에는 부족한 걸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충분히 채워야만 넘친다는 거지. 채우지 않으면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어릴 때 존중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더라도 충분히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잖아요. 어른이 되더라도 계속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부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죠? 사랑을 채우기 위한 인생인가? 아니면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인생인가요? 아마 여기 오셨다는 건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인생을 사시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아마 NLP를 훈련한다는 자체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코드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채우기 위한 인생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내면에 사랑받지 못한 이런 거 어릴 때 존중받지 못한 그 욕구가 좌절이 되어서 어떤 부정적 정서나 제한적 신념을 갖고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크게는 신체적인 어떤 질병을 안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선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은 우리 어버이자에 보면 CPMP가 있는데요. CP가 강해지고 MP가 약해져요. CP는 나를 비판하는 마음이죠. 비판, 비난, 무시, 뭐 과소평가. 남들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하지? 남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이렇게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계속 나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이 마음이 바로 CP입니다. 근데 MP는 뭐냐면은 나를 따독거리는 거죠. 이제 엄마가 따독거리는 그 엄마 이제 자모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 뭘 비교해. 자, 시험 떨어졌으면 다음에 재수하면 되지. 꼭 공부 잘해. 잘 사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퇴학을 당해서 야,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 검정고 시면 되지. 이게 MP라는 거예요. MP는 나를 따독거려 주는 거죠. 요걸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해야 돼,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즉 내 무의식 속에는 계속 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면은 비판적인 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됩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라. 절대 내면에서 나를 욕하는,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입으로는 특히. 그래서 계속 나는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해,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워,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그 마음속으로도 이제 자기 확언문을 통해서 체면 자기 암시를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MP를 높여라.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자에 보면은 뭐 반항적 어린이는 뭐 안 봐도 되고 순응적 어린이 AC, 자유 어린이 FC를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FC가 억압된다는 이야기겠죠. 원래 아기는 아기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가 너무 철이 들어버리거나 착한 아이가 되거나 모범적인 아이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순응적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 정신적인 문제 갖고 있는 애들 보면요, 어릴 때 착했대.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막 그 부모한테 말도 잘 듣고 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 좋은 애들 보면 어릴 때는 착하기보다는 조금은 막 그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그 선생님 중에 이제 이름은 좀 밝혀줬지만은 이 누구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제 이 친구는 정말 그 인생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릴 때 보니까 홀 어머니한테 키워줬어요. 홀 어머니한테 키웠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얘는 학원 다니라고 학원비를 줬는데 얘는 학원은 안 가고 컴퓨터에 가가지고 저기 맨날 게임을 하고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그걸 아실 것 같은데 엄마 꾸지람은 안 하는 거죠. 성적표도 항상 꼴등을 해서 이제 성적표 갖다 주면은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가 크면 잘 될 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는 크면은 잘 될 기다. 포항 출신이거든, 포항. 경상도 말로 잘 될 기다. 근데 얘가 진짜 그 어른이 돼서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나를 믿어주었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직장도 잘 다니고 지금 뭐 결혼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학원비 떼먹고 내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도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었던 덕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또 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우승 강사로 지금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이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엄마 오세요 이렇게 됐거든. 그 학교에서. 막 코뼈를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됐나 봐요.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었겠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정학은 면하고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걸로 됐는데 그날 이제 아들 손잡고 이제 그 학교를 빠져나오면서 아들은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했겠습니까? 엄마가 되게 호통 칠 텐데 꾸지람 심하게 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걸어 놓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아들 덕분에 학교 구경 참 잘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더 이상 꾸지람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막 싸움하던 그런 아들이 갑자기 뭐 책을 잡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막 1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취직도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결이 뭔가를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만 18세 이전에 나의 실수, 나의 정말 말썽, 쉽게 말하면은 좀 원칙 이하에 꾸지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만 18세 이전에 우리가 미성숙한 자아로서 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실수를 하고 충분히 부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욕구 좌절이 일어나지 않겠죠. 건강한 성격이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하면 욕구 좌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욕구 좌절의 첫 번째는 부정적 정서고 두 번째는 제한적 신념이에요. 우선 제한적 신념에는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제한적 신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무력감과 무가치감과 절망감으로 가는 거죠.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자신감이 길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 정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중독, 의처증, 합병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또 대신할 대상을 찾아서 술이나 담배나 음식이나 사람, 마약 등에 빠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이어트 코칭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알아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음식에 빠진다는 거, 과식 폭식으로 간다는 건 뭐냐? 마음의 허기. 자,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에 의존을 하는 거. 일반 과식 폭식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먹는 걸 채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신체 증상에 이제 불면, 두통, 위장, 심장장애, 혈압, 관절 각종 통증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만병의 원인이 뭐다? 바로 애정 결핍이다. 사랑이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은 자, 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죠.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삶의 의미, 목적이 맞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려고. 원수도 사랑해 보려고. 자, 그게 곧 나를 위한 길이니까. 합병도 이제 같은 맥락이 보는데 이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또는 기억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죠. NLP 체면을 통해서 NLP 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 기억 정서를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 기억과 정서는 앵커링을 통해서 자아 강화를 시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정상적 생리적 기능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부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까지 쭉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